들려주세요. 결혼 이야기를 정인왕, 김강남 부부 이야기. 첫인상이 재미없고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샤방하게 나타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서로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죠. 확연하게 달랐던 서로에 대한 첫 인상, 첫 느낌. 그랬던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어떻게 사랑에 빠져 영원한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만남, 그리고 첫 신상. 두 사람은 2017년 한국 청년 대회 첫 준비 모임에서 준비위원으로 만나게 되었다. 서로 사는 지역이 멀어서 그 전까지는 서로의 존재도 몰랐다고. 재미있는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가졌던 첫 인상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점이다. 김강남 자매는 팀 미팅에서 말이 없었던 형제를 재미없고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정인왕 형제는 자매를 처음 본 순간 후광을 보았다고 했다. 사람들 속에서 뒤돌아보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었다고. 훗날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 된 이후에 그건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인왕 형제는 그 첫 만남에서 이미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걸까? 진지한 만남과 데이트. 두 사람이 두 번째 데이트를 할 때 정인왕 형제는 용기를 내어 자매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다. 두 사람은 서울과 울산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고백을 할 때 차일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한다. 데이트를 마친 후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에 사귀자고 고백한 남자, 그리고 기대치 않았던 자신의 고백에 선뜻 네라고 받아들인 그녀. 시간이 지나 왜 그때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데이트할 때 꾸밈없이 자신을 보여줄 정도로 편안해서 교제를 하기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기억에 남는 데이트. 두 사람 모두 기억에 가장 남는 데이트로 간절고지라는 바닷가 데이트를 꼽았다. 태풍이 온다는 뉴스 때문에 바닷가 데이트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가기로 결정한 두 사람. 역시나 데이트를 했던 날 바람이 옷을 날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바람과 태풍이 불어왔다고 한다. 거센 바람 때문에 머리카락이 얼굴을 계속 때려서 사진도 예쁘게 안 찍히고 형제는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둥 떠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 당시 찍은 웃긴 사진들이 많이 남았다는 해프닝을 전해주었다. 일반 연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롭고 로맨틱한 바닷가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거친 폭풍과 바람이 날리던 바닷가 이벤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걸 보면 확실히 두 사람이 통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계획한 대로 데이트가 흘러가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두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억에 남는 최고의 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결혼을 고려하기 시작한 때는 나는 언제 결혼하고 싶을까? 몇 살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람마다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와 조건은 다 제각각이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언제부터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는지 물어보았다. 22살에 선교 사업을 마친 이후부터 줄곧 배우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개인적인 목표는 28살 전에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제 아버지가 27살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처럼 그 나이 때 결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나이 때 저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늘 결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성전에도 자주 갔고 교회 부름도 열심히 수행했었지만 결혼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답니다. 선교 사업을 할 때는 귀환 후에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귀환 후에 학교로 복귀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 결혼이 쉽게 바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반쯤 포기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다가 한 교수님께서 데이트를 가능한 많이 해보라고 권유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큰 부담 없이 데이트를 나가기로 결심하면서부터 내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고 저의 표준을 높이려고 노력했어요. 과거 연애를 통해 깨달은 교훈. 지난 연애를 통해서 제가 배운 교훈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과거 연애를 통해서 저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신앙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한 사람만의 신앙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성격과 생각이 맞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생활하려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형제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죠. 에헤. 귀한 선교사 부부로서 선교 사업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미치는 장점은? 선교 사업은 1년 반에서 2년 동안 복음의 정수 안에 흠뻑 취하게 되는 좋은 시간입니다. 복음에 대한 원리를 배울 수 있고 미래의 가정을 꾸리게 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반자와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던 점이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선교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성격과 문화를 가진 자매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선교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내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에헤. 결혼에 대한 결심. 두 사람은 언제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까? 제 개그에 유일하게 웃어주는 여자가 제 아내였어요. 제 장점을 잘 찾아주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서로 함께 할 때면 즐겁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복음을 기반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비슷했어요. 또한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모습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데이트를 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 편했어요.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 느낌이 좋았고 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 안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헤. 교회 안에서 연애 상대 결혼 상대 찾은 이유는? 교회 밖에도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결혼과 연애 상대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구체적으로 11조의 법, 순결의 법, 지혜의 말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저는 일부러 어려운 길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왕이면 같은 신앙 안에서 영원한 가치에 중점을 둔 가정을 꾸리는 걸 최우선으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활하려는 소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연애 상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헤. 청년 독신들에게 연애 결혼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형제님들은 첫 데이트 계획을 미리 잘 계획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미리 조사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기보다는 좋은 사람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세요. 또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다 보면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리스트를 10개 정도 적어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3가지를 고르는 활동을 해보기를 바래요.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충족되는 형제면 결혼을 결심해도 좋다고 조언을 해주신 어느 상호부조의 자매님의 말씀이 저에게 인상에 깊이 남네요.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연애가 잘 안 풀리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비우고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자신이 맡은 바를 수행하면서 생활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올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기회가 올 때는 용기를 내세요. 에헤. 두 사람에게 영원한 결혼이 주는 행복과 의미는?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두 사람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원한 결혼을 제정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참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 느껴요. 결혼 생활의 행복은 소소한 행복에서 오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올 때 눈앞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나 결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에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의로운 소망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방식대로 축복이 오지 않아 실망을 할 때도 많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의롭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